안녕하세요. 치의생약 개론의 김민정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공식적으로 10문제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찝어서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오픈 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마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다른 과목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소리 지르세요. 우와! 네, 취생과 개론이라도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자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문제. 10문제 오픈부. 네. 자, 건강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팅과 보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차트 한 줄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자, 나중에 의료분쟁 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차트고 반대로 잡는 것도 차트가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의 기록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SOAP 차팅 방식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 먼저 보면요. 주관적 증상이에요. 환자가 말한 그거 CC예요. 오른쪽 아래에 어금니가 찬물 마실 때 시려요처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O, 객관적 징후. 우리가 검사한 직접적인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평가 및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이 진단명을 자, 이거 지각감염증 이렇게 나옵니다. 자, P 치료 계획 및 처치입니다. 이술질 교육을 실행을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차팅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수정액 사용 금지예요. 자, 틀렸으면 이렇게 줄 긋고 내가 막 이렇게 썼어요. 틀렸으면 이렇게 줄 긋고 요 위에다가 내 사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수정액 사용 금지. 자, 두 번째는 날짜와 시간을 작성해야 돼요. 날짜, 시간. 이건 법적으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한 부분들에 대한 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런 4가지는 절대 금지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 기본 구조입니다. 자,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자, 급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하는 항목이보다 이제 급여 항목이죠. 자, 아말감, 발치, 신경치료, 연 1회 하는 스케일링, 레진, 영구치, 12세 이하. 틀니.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자, 그리고 비급여. 환자가 뭐다? 100%다 부담하는 비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뭐 교정, 미백, 레진 같은 거, 라미네이트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보철. 자, 그다음 본인 부담금 있습니다. 자, 의원급 기준 만 65세 미만은 30%, 65세 이상은 1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구조가 있고요. 자, 좀 이제 교재 외에 조금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연급의 1회인데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취준 환자만은 아까 어떻다? 3개월마다 받아야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들어가요? 비급여 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치료 전에 미리 설명 안 하면 이번에 왜 돈 내요? 라는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 설명이 최고의 컴플레인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설명이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뭐다? 변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컴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들이 있고 저도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그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컴플레인의 정체를 조금 바꿔보는 게 좋거든요. 정말 들으면 피곤하죠. 그리고 컴플레인 들어오면 또야?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컴플레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교재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 정의 보시면 환자가 우리 병원에 기대했던 서비스와 실제 경험 사이의 격차를 표현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기대했는데 너희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매뉴얼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매뉴얼 같은 이제 서비스하는 매뉴얼에서는 컴플레인은 우리 조직의 서비스의 구멍을 찾아주는 무료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자, 돈 내고 받는 컨설팅을 환자나 우리가 소비자들이 공짜로 해주는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숫자를 조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만 고객 중에 직접 말하는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나머지 96%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떠나요. 자, 그것도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전달하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자, 침묵하는 불만 고객의 78%가 자, 여기서 또 78%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즉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환자는 오히려 우리 병원에게 아직 기회를 주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서비스 회복의 역설의 뜻인데요. 자, 컴플레인을 잘 해결하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환자보다 오히려 충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컴플레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대 금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우리가 쓰지 말자. 3S라고 하는데요. 자, 무조건 노라고 말하지 않기예요. 자, 무조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이런 대신 어렵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거예요. 자, 이게 규정이라서 제 담당이 아니라서 이런 말이 먼저 들어가면 변명은 책임 회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이거 되게 많이 당해보잖아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면 저희 업무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여긴 다른 쪽에서 하는 업무라서. 그럼 또 열심히 설명하고 또 화나고 또 열심히 설명하고 또 화나고. 자,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자,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천천히 처리하는 거예요. 자, 불만 고객에게는 시간이 평소보다 3배나 느리게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5분을 기다려도 이 사람은 15분을 기다린 거나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생명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컴플레인의 절반은 약간 누그러져요.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MOT 보시면요. 진실의 순간이에요. 자, 무브먼트 오브 트러스트에서 스칸디나비아 항공 CEO 얀 칼슨이 만든 개념인데요. 자,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접점을 관리하는 게 MOT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는데 접수 데스크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왔어요? 아, 네, 누구누구님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인사하진 않았나요? 자,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기실. 자, 예약 시간 지났는데 15분 동안 아무 설명 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았나. 10분만 밀려도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진료실에서는 기구 준비 소리가 너무 크거나 의료진끼리 잡담이 들리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MOT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깨끗한가? 주차는 되어 있는가? 대기 중에 마실 것은 제공되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다 환자 경험을 만듭니다. 자, 요즘은 네이버 리뷰에도 이런 거 막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게 MOT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불만 해결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희열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1번 하기 전에. 자, 어떤 거냐면요. 1단계는 장소 여기 0단계라고 할게요. 장소를 전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재 없는 내용이지만 매뉴얼에서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 컴플레인이 터지면 먼저 어디로 해야 되냐? 상담실이나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걸 한다든지 막 컴플레인 하는 자가 내가 말이야! 있잖아! 막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막 따다다다다 막 싸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뭐 진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환자들한테 감정이라는 건요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T형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MBTI에서 T라고 하면 너 T지인데 그 사람의 감정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일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챙기는 사람들인 거지. 너 T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상처받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전염병이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막 물 스미듯이 전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 여기 병원에 뭐 서비스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 문제 있나 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안쪽으로 모시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청이에요. 자, 환자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은 메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이 내 말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환자를 조금 진정시켜줘요. 아, 너가 그래도 듣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근데요. 아, 그건 아닌데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하는 뭐다? 말 끊기. 반박. 그래서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핑계. 아, 이래서 제가 이렇게. 자, 이 세 가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자, 이게 좀 핵심인데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감정을 조금 먼저 읽어줍니다. 아, 예약하고 오셨는데도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소중한 시간을 뺏기셨군요.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이렇게. 자, 사실 대기 시간이 길어진 거. 그 다음에 감정 뭐예요? 속상하셨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 공감 없이 해결책만 제시해도 환자는 뭐야? 나 기분 나쁜 거 신경 안 써?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과 감정. 같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apologize, 사과입니다. 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당신이 불편하셨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라는 예의 표현이에요.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승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지. 자, 실제로 의료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사과받지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 한마디면 끝날 일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테랑 영화 있잖아요. 유아인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되면 끝나는 일을 경찰을 매수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교통사고를 내고 이런 과정이 일른 것처럼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한 어떤 잘잘못에 솔직한 태도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잘못을 고치겠다 하는 태도, 그게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해결이에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앞에 환자분 수술이 10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드시면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순서가 되면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아니라 10분이요? 이렇게 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웁니다. 불확실성이.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면 제가 다른 선생님께 보고하고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컴플레인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컴플레인이 끝나면 여기서 컴플레인은 끝이 아니에요. 다음번에 이 환자가 왔을 때 사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다음에 내원했을 때 그 환자가 또 왔어요. 지난번에는 불편하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덜 기다리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제가 잘 말씀드렸거든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라고 하면 이 한마디가 서비스의 회복에 역설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불편했던 경험이 이 병원은 내 불편을 기억하고 개선했다는 인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컴플레인 환자가 다시 왔을 때 신경 써서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내용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 적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이 파트의 마지막. 수업이 끝은 아닙니다. 자, 감정, 노동의 관리예요. 자,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오늘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좀 이어서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요. 자, 웃기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야 되고 경청도 해야 되고 컴플레인도 받아야 되고 제가 지금 다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쵸? 그럼 내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사람인지라 사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죠. 시인이 나의 그릇을 엄청 크게 줬구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들 때는 이걸 감정 노동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응대하는 직원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컵으로는 물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마음이 풍요롭고 뭔가 내가 거기에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감정 노동에 너무 지쳤어. 그리고 힘들어. 그러면 첫 번째는 심리적 거리를 둡니다. 자, 환자가 화낼 때는 조금 기억해 보세요. 그 화는 나에게 향한 화가 아니고 어디다? 시스템과 상황에 화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좋습니다. 자, 그냥 정말 그거예요. 예약이 밀린 것, 치료가 무서워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돈 내기 싫으니까. 자, 이런 감정을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 뿐입니다. 자, 내가 아니고 상황, 시스템이나 상황에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거를 알아채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나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 디브리핑이에요. 자, 힘든 응대를 해냈어요. 그런데 혼자 삭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료와 짧게 공유하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세요. 자, 군대에서 전투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리하는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다 떨면 약간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환자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다. 나 진짜 감정 쓰레기통 되는 줄 알았어. 진짜 퇴사하고 싶다. 진짜 때려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맞아 나도 저번에 막 때려치고 싶었는데 있잖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감정을 약간 공유하는 거죠. 자, 이런 짧은 대화로 번아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일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저도 일을 오래 했지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오래 하면 즐겁게 하려고는 하거든요. 저는 치과 나갈 때면 항상 그냥 기분 좋게 나가고 하루에 그래도 기본 9시간, 8시간에서 9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직장에서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하나로 그 9시간이 무의미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고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만약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감정 노동을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누구는 예를 들면 그게 월급을 받고 나서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고 휴가 때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고 누구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다이어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기뻐서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누구는 운동을 해서 즐거울 수도 있고 누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해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누구는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에 받아서 트리거가 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하고 즐거운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CQ 테스트를 좀 드렸잖아요. 자, 이 CQ 테스트는 경청지수, 질문지수, 설득지수, 유머지수 이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전문성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CQ 테스트 했던 거 결과를 제가 봤는데 다들 좀 재밌게 나오셨겠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해.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게 떨어졌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고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지, 거기에서 좌절하고 하시라고 드린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자, 오늘 중요한 거보다 의사소통, 지난 시간부터 의사소통, 리콜 시스템, 차팅, 컴플레인, 감정노동.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모든 기법들의 출발점은 뭐다? 우리 매뉴얼 결론에 딱 나와 있어요. 진정한 의사소통은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시작된다. 사람이든 환자든 우리 가족이든. 자,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자, 오늘 배운 기법들 진심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1차 시 마치고 2차 시는 밑에 이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